우리가 흔히 잘 아는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한 100배 정도 10대가 구한다고요? 직장인들, 아이 키우는 엄마, 학생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마약은 무서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펜타닐을 검색해보니까 10대들이 펜타닐 구하는 법 글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10대가 구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문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도 마약을 재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이런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만 연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마약에서만큼은 비교적 청정지대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약하면은 그래도 연예인들이나 재벌 2, 3세들이나 좀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반인들한테까지 퍼져 있다 이런 심각성이나 위기의식 같은 건 좀 덜하거든요. 정보가 되게 느리시네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유명인들 10%도 안 된다고 해요. 8, 90% 이상은 일반인들인데요. 직장인들, 아이 키우는 엄마, 학생들.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마약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펜타닐 말로만 들으면 좀 마약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펜타닐이 마약인 줄 아셨잖아요. 맞아요. 펜타닐이 진통제는 맞지만 흔히 쓰이는 진통제는 아니고요. 어떠한 진통제를 써도 듣지 않는 분들한테 극소수로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거예요? 타이레놀이나 우리가 먹는 그런 진통제보다는 약 1000배 정도 좀 강력한 진통 효과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한 100배 정도? 그러면은 이 펜타닐을 10대 학생들이 맞았을 경우에 중독 증상이나 부작용이 뭐가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이 있는 게 딱 맞으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왜냐하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엄청나게 시키니까 내가 어떤 통증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수현의 어느 날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김수현이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같이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하고 나서 칼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아무 통증을 못 느껴요, 여자가. 그냥 서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내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도 절제 안 되는 것처럼 전혀 통제가 안 되고 공격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쉽게 처방받을 수가 있다고요? 요즘에 수법이 병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내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어떤 진통제를 해도 낫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좀 센 거를 해달라 하면서 펜타닐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10대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처방을 해줘요, 의사들이? 이제 의사들은 처음에는 그냥 진짜 아픈가 보다 하고 처방을 해주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수법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내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처방을 또 못 받으니까 원정 처방까지 가기도 하고 원정 처방을 어디로 가요?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먼 지역까지 지방까지. 네, 뭐 원주, 대구 이런 데까지. 펜티닐은 비싸나요? 펜타닐 패치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그 학생들이 돈도 없는데 그렇게 비싼 걸 마시죠? 그래도 10만 원이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구한 다음에 판매. 재판매도 한대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약사님, 근데 이 펜타닐이 피해가 이렇게 크고 위험한 약물이면 사회적으로 이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장치가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질병명을 확인해야 된다 이러는 규제는 없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악용해서 아이들이 처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청소년들이 머리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을 텐데 그 머리가 망가지면 치명적이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런 치료 체계가 정확하게 돼 있지가 않은 실정이라 그만큼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다시 나와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되게 되면 우리 외모적으로도 변하는 것들이 있죠. 마약이 내가 2년 중독이 됐다 하면 내 얼굴 생긴 데는 20년 후의 모습으로 노화가 20년 된다고 노화? 해요. 네.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은 이가 다 빠져 있어요.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치아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침이 계속 나오니까.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의 끝은 틀리예요. 임플란트는 안 돼요? 임플란트도 안 되죠. 잇몸이 이미 다 사가 내려져 버렸어요. 환각 증상이 있어서 몸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때문에 간지러워서 계속 긁는 거예요.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거죠. 파열까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마약은 무서운. 인생 파멸. 네. 마약 노출에 약간이라도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딱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바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같아요. 하지만 이걸 중독을 내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중독이 되어서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치료소에 가야 되는데 그 치료소에 갔다가 나오는 순간 또 마약이 생각날 정도로 이거는 정말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될 짐이고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마약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 마약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금 삶이 힘들다거나 어딘가 도피처를 찾는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쥐를 놓고 실험을 했을 때도 쥐한테 마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계속 마약만 찾지만 이 치료된 쥐한테 마약과 주변의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마약은 신경을 안 쓰고 친구들도 찾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마약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차라리 그 유혹 대신에 친구들이나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을 또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0년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알코올성 비만이 왔었어요. 정식 약국에서 파는 건 아닌데 시프트라민 성분이 일반 그 정상적인 비만 약에 100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2달 만에 제가 거의 15kg를 뺐어요. 저희 뉴스라인 저녁에 뉴스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힘이 없더라고. 근데 떨어진 볼펜을 주스려고 이렇게 내렸다가 쓰러졌거든요. 거의 열흘치를 한꺼번에 드신 거잖아요. 하루에. 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중독은 안 된 것 같아요. 또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건강한 나의 몸을 위해 약물 오남용 예방 수칙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후 복용해주세요. 두 번째, 증상을 스스로 판단해 약을 구매하지 말고 의사 및 약사의 처방에 따라주세요. 세 번째, 약을 복원할 시엔 동봉된 설명서를 버리지 말고 항상 복용법을 먼저 확인한 후 섭취해주세요. 네 번째, 임의로 복용량을 조절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량을 복용해주세요. 올바른 약물 사용법으로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을 예방합시다.